네, 안녕하세요. 랜쌤입니다. 자, 오늘은 자기소개서 두 갈씩 작성법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제 상반기가 시작이 되면서 자기소개서를 이제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소개서를 잘 쓴지 모르겠어요 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두 갈씩을 못 지켜서 작성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두 갈씩만 작성을 해도 사람이 얘 글을 좀 쓰네 라는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자기소개서 두 갈씩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 오늘 저랑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두 개씩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자, 먼저 자기소개서의 기본적인 빈출 문항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스토리 타입,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것, 지원 동기, 입사 오프 이런 거 물어보는 스토리 타입이 있고요. 경험 타입, 가장 뭐뭐 했던 경험, 내가 노력했던 것, 내가 뭘 발휘했던 것, 이렇게 경험을 묻는 거 있고요. 방안 타입, 본인의 아이디어나 견해를 묻는 이렇게 방안 타입. 이렇게 빈줄 자기소개서 문항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갈씩 왜 중요할까요? 가장 첫 번째는 면접관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면접관도 저도 이렇게 막 자기소개서를 읽어보지만 먼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건 사실 소제목이 먼저 들어오고요. 소제목이 좀 괜찮네 하고 싶어서 또 눈에 들어온 건 뭐였냐면은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에서 얘가 무슨 성과를 얻었는데, 몇 배를 얻었는데, 얼마를 얻었는데, 이런 식으로 두 갈씩. 맨 처음에 딱 되어 있으면, 궁금한데 하고 이제 뒤에를 더 읽게 됐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좀 대충대충 읽게 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궁금해하는 거는 그래서 얘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얘가 어떻게 준비를 했는데, 어떤 아이디어인데, 라고 묻는 것부터 듣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미리 두 갈씩에 작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성과가 눈에 먼저 들어와 호기심이 생긴다.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과가 먼저 생기니까 눈에 들어와서 이거 뭐지? 뒤에서 이거 어떻게 해결했지? 이렇게 궁금해지는 것도 맞고요. 긴 내용을 함축시켜서 역량을 더 크게 보이게 한다. 물론 면접관이 꼼꼼히 읽긴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자세히 읽는 건 아닐 테니까 긴 내용을 두 갈씩에 함축시켜 놓으면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거를 살짝 설렁설렁 읽었다고 해도 얘가 이 정도의 역할을 한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여기에 먼저 눈길이 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갈씩은 웬만하면 딱 마련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스토리 타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타입 같은 경우 위에 세 문항이 있다고 했죠? 이 각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입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혹은 꾸준히 노력했던 것은 이렇게 부르면 무엇을 통해 무엇에 필요한 어떤 역량을 키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키울 수 있었습니다. 라고 두 가지씩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여기에 단어만 넣어서 활용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회사 직무를 지원한 동기는 어떤 기업에서 어떤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지원했습니다. 입사 어떻게 성장할 건지 이렇게. 근데 요즘 2, 3번 섞은 문항 많이 나오죠? 지원한 동기와 입사 후 포부는 또 이렇게 물어봐요. 이럴 경우에는 얘 두 개 답변도 합쳐주세요. 어떠한 기업에서 어떠한 역량을 바탕으로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아예 실전으로 같이 해볼게요. 자, 스토리 타입 실전 트레이닝입니다. 우리 기업 어떤 직무에 지원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작성해주세요. 이때 여러분이 이 밑에 이것들 작성해주셔야 돼요. 기업 직무 상세. 자, 우리 자기소개했을 때 어떠한 기업, 어떠한 직무 이런 식으로 형용사 붙이죠? 이 형용사들 어떤 일을 하는지 등을 상세하게 여기에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무에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여기에 작성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역량별로 내가 한 일을 정리해주시면 돼요. 여기 역량에 고객응대면 고객응대, 문제 해결력이면 문제 해결 이런 식으로 요게 적은 역량을 요게 적고 이 역량별로 내가 한 일들 정리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장 많은 경험, 특별한 경험, 내가 여기 적은 경험들 중에 좀 특별한 경험에 체크해 주시고 역량별 한 일에서 50자에서 100자 정도 에피소드를 풀 수 있는 소재 역시 체크해 주세요. 그거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되니까요. 자, 그럼 밑에 같이 볼게요. 땡땡과 땡땡의 경험을 통해 위에 똑같죠? 통해 노력하였습니다. 땡땡과 땡땡의 역량을 두 개 쓴 거예요. 경험을 통해 뭐뭐에 필요한 어떤 걸 키울 수 있었습니다. 라고 두 가지씩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여기 세모 볼게요. 한 일 두 개, 경험 많은 거 두 개 우리 체크했죠? 역량별로 한 일 두 개 체크했고 회색 어디 있어요? 기업 직무별 상세 뭘 해야 되는지 이거. 그리고 분홍색 뭐 있어요? 이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를 그냥 여기 단어를 갖다 여기 넣어주시면 돼요. 자, 볼게요. 예시예요.
영업지원 모금 활동, 뭐 이런 거, 얼마 전에 농협을 작성했어서 농협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영업지원 인턴 경험과 농촌 모금 활동을 통해 농민 진흥을 위한 농업에 대한 이해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얘가 우리 농협에 들어오기 위해 어떤 걸 했었는지가 눈에 보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 두 갈씩이 더 좋은 이유가 이게 나올 수 있어요. 글 작성 순서도 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다 두 갈씩으로 작성을 하시고 나면은 뭐 해야겠어요? 이 영업지원 인턴과 농촌모금 활동이 뭔지 설명을 해야겠죠? 이렇게 한일 1, 한일 2 연결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어떤 역량 쌓았는지 적어주시고 그 외에 어떤 것도 하면서 다른 역량도 쌓았다라고 하면서 이 문항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갈씩이 편한 이유가 이렇게 두 갈씩을 잘 작성하고 나면 뒤에 내가 어떤 내용까지 쓰면 좋을지가 감이 잡히시게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스토리 타입 실전 트레이닝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원 동기예요. 지원 동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내려오고 여기는 기업 직무 상세 마찬가지로 체크해 주시고요. 경험 왜 작성했는지 뒤에서 보실 수 있어요. 관련 경험 정리해 주시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역량을 쌓았는지까지 작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 직무에 지원해서 결국은 내가 되고 싶은 이상점이 어딘지, 이상향이 어딘지, 어떤 전문가가 되고 싶은지도 여기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왔죠? 어떠한 기업에서 어떠한 직무로서 이거의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동기. 그럼 경험은 왜 썼냐면요. 뒤에 왜 내가 이러한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게 된 경험을 쓰셔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경험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입사후 포부도 나왔네요. 입사 후 어떻게 성장할 건지 전문가. 우리 봤잖아요. 전문가로 성장한대요. 그럼 전문가인데 어떤 전문가? 그냥 뭐 전문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돕는, 어떤 목표를 이뤄내는 전문가하고 전문가 형용사, 분야 관련 전문가의 형용사 작성해 주시고 필요 역량도 작성해서 체크해 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사 후 어떠한 역량을 쌓아 어떠한 전문가로 성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표 이렇게 정지해 놓으시고 내가 두 갈씩 쓸 때 그리고 적어도 이러한 문항을 쓸 때 뭘 생각해야 하는지로 꼭 이 표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2, 3번 합친 문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업 상세, 기업 형용사. 여기 써야 되니까요. 그리고 관련 경험 정리해 주시고 역량 정리해 주시고 뭘로 정리하겠다. 여기도 볼게요. 어떠한 기업에서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이렇게 성장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를 같이 묻는 거니까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문항 나오면 이 표 정리해 주시면 뒤에 문항도 자연스럽게 작성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 경험 타입입니다. 가장 많은 유형의 문제죠. 뭐 이거는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시 남다른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 이거는 조금 심플해요. 이걸 할 때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 이거 중요해요. 위기가 모든 소재를 극적으로 보이게 하거든요. 위기, 그리고 조직,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전략을 세웠는지 성까지 명사형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여기 예시도 들어드렸어요. 자, 폐점 위기에 있는 아르바이트, 폐점 위기였죠. 아르바이트 매장에서 역지사지 세일즈 전략을 해서 이렇게 했다. 자, 이런 세일즈 이름은 사실 그때 뭐 세일즈 이름을 붙이겠어요? 그냥 여러분이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프로모션 이름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폐점 위기였던 아르바이트 매장을 역지사지 세일즈 전략으로 해결하며 130% 이상의 매출 상승을 이뤄낸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있으면 저 역시 보면서도 와, 어떻게 했길래 역지사지 세일즈가 뭐길래 130% 이상이나 매출을 상승할 수 있었지?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경험을 묻는 문항에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 다 관련해서 이 4개 정리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안 타입부터 보겠습니다. 방안 타입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묻는 거와 견해 묻는 거 있거든요. 자, 아이디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유형의 문제가 최근 자기소개서 마지막 문항쯤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지향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견해,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좋은 게 뭐 성과는 작성하자 3번의 경우 뭐 3번이 제가 이게 3번은 무시하시면 돼요. 3번은 없는 거였고요. 이 성과, 이걸 통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기대 효과까지 반드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안 타입 실전 트레이닝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우리 땡땡 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재해주세요.
자, 문제 상황 여기 적혀 있어야겠죠? 그리고 지연점 적혀 있어야겠고 아이디어 있어야 돼요. 자, 이거 같이 볼게요. 오프라인 매장 영업이익 감소라는 문제 상황이 발생해요. 4차 산업혁명이 들어오면. 그래서 근데 우리는 영업망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현 상황에 우리에게 발생할 문제는 영업망이 줄어든 축소가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영업망 확장. 그래서 아이디어는 어떻게 하냐면 뭐 빅데이터를 활용한 설계 시스템을 마련하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런 문항에 대해서 현재 이거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도입하면 현재 이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은 뭔지, 그럼 어떤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을지를 먼저 쫙 정리를 해주세요. 자, 두 가지씩 활용하겠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왜 4차 산업혁명이었으니까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오프라인 매장이익 감소를 대비하고 영업망 확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게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통찰력 있게 관찰했고 대응 방안까지 생각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어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씩 작성법 저랑 같이 배워봤는데요. 제가 띄워드린 표들 정지해놓고 이 문항에서는 이걸 이렇게 활용해야겠구나 라는 걸 꼭 노트에 정리해 주셔서 실제 자기소개서 쓸 때도 이렇게 이 정도의 뼈대는 마련해 두시면서 두 가지까지 체계적으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